비만 치료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열쇠, 혹시 INHB-ALK 경로라고 들어보셨어요? 이게 우리 몸에 어떤 비밀을 풀고 또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우리가 살을 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빠지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 몸의 사령탑, 바로 이 간이 뒤에서 몰래 비밀 지령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? 와, 오늘은 바로 이 좀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.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요. 우리 몸의 지방 저장 메모라는 아주 간단한 비유를 들어서 한번 쉽게 풀어가 볼게요. 자, 이 시스템을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해보죠. 그럼 이 회사의 본사, 헤드쿼터는 바로 간입니다. 모든 중요한 결정, 모든 지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. 말 그대로 우리 몸 신진대사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본사에서 보낸 이 지시를 받는 곳은 어디일까요? 바로 지방세포입니다. 우리 몸의 에너지 창고 같은 곳이죠. 에너지를 차곡차곡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본사 인간이 보내는 메모, 그 내용은 과연 뭘까요? 바로 INHB라는 아주 단호한 명령서입니다. 내용은 이거예요. 지방연소 중지! 지금은 에너지를 아껴야 할 때다. 뭐 이런 거죠. 자, 그럼 이제 이 비유는 잠시 접어두고 실제 과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간에서 보낸다는 이 신호, ENHB의 정체가 대체 뭘까요? 네, 이 신호의 이름이 바로 INHB이고요. 과학계에서는 액티빈 E라고도 부릅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에서 만들어진 이 INHB가 혈액을 타고 쭉 가서 지방세포에 도착하는 거예요. 그리고 딱 한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. 지방 분해, 이제 그만. 그러니까 간하고 지방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소통 채널인 셈이죠. 자, 이제 이야기의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간이 신호를 보냈어요. 그럼 지방세포는 이거 어떻게 받고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? 지방세포 표면을 한번 들여다보면요. 마치 바코드 스캐너처럼 생긴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이름이 바로 ALK7, 어떤 논문에서는 ACVR1C라고도 불리죠. 바로 이 스캐너가 간에서 온 메모를 삑 하고 읽는 장치인 겁니다.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전체 과정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? 자, 1단계 간이 INHB라는 신호를 보냅니다. 2단계 지방세포에 붙어있던 ALK7 수용체가 이 신호를 딱 받아요. 그리고 그 즉시 3단계로 넘어갑니다. 우리 몸에 지방 태우는 엔진, 바로 이 지방분해 과정에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가 확 걸리는 거죠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. INHB라는 신호는요, AK7이라는 수용체가 없으면 그냥 아무 힘도 없는 신호예요. 메모가 있어도 그걸 읽을 스캐너가 고장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죠. 이 둘은 정말 완벽한 한 쌍, 파트너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다면 말이죠. 이 시스템이 지방을 자꾸 저장하게 만든다면 반대로 우리가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이 과정을 좀 방해해 볼 수는 없을까요? 그렇죠? 자, 이제부터 치료제 개발의 기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 전략이 나옵니다. 첫 번째는 아예 메모 자체를 공략하는 거예요. 간에서 IHB가 만들어지는 걸 원천적으로 막아서 신호 자체를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용체를 공략하는 겁니다. 지방세포에 있는 ALK7 스캐너를 꺼버리는 거예요. 그럼 신호가 와도 아예 읽지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죠. 이야, 정말 흥미로운 신약 개발 가능성이죠.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라면 여기서 막 흥분하기 전에 반드시 이 세 가지, 어쩌면 좀 치명적일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봐야 합니다. 첫 번째, 그리고 가장 큰 질문입니다. 간에는 괜찮을까? 지방세포의 지방을 줄이는 건 좋은데 그 대가로 간 건강에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.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이 경로를 막았더니 엉뚱하게 간에 지방이 쌓여서 염증이 생기는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관염, MASH와 비슷한 유형이 나타났거든요. 이게 지금 가장 큰 안정성 허들입니다. 두 번째 질문은 근육 문제입니다. 요즘 비만 치료제 시장의 최대 화두는요, 단순히 얼마나 많이 빼느냐가 아니에요. 얼마나 건강하게 빼느냐죠. 그러니까 지방만 쏙 빼고 근육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. 과연 이 새로운 메커니즘이 근육량을 지켜주는데도 효과가 있을지, 이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이건 사실 모든 신약 개발의 근본적인 질문이죠. 이거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을까? 동물 실험에서 아무리 놀라운 효과가 나왔다고 해도 사람에게서 똑같이 나타나리란 보장은 없거든요.
대사 과정이라는 게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이 장벽을 넘느냐 마느냐가 최종 성공의 관건이 될 겁니다. 근데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히 이론이나 연구실 수준의 개념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다. 실제로 여러 기업들이 이 경로를 목표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.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에로웨드 파마슈티컬스 같은 곳인데요. 이 회사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전략 있죠. INHB를 타겟하는 약물, 그리고 ALK7을 타겟하는 약물,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이미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. 이제 막 뜨거운 경쟁에 막이 오른 거죠.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쪽 분야 뉴스를 보실 때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투자자용 치트시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세요. 만약에 쥐 실험에서 체중 감소 성공, 이런 헤드라인이 딱 뜬다? 그럼 바로 그래서 사람 임상 데이터는 나왔나? 안전한가? 이걸 확인하셔야 되고요. RNAi 기술로 INHB를 억제했다. 이런 말이 들리면 잠깐, 타겟이 간이야 지방이야? 이걸 꼭 따져봐야 합니다. 그리고 지방 분해가 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 그럼 그 빠진 지방이 혹시 간으로 몰려가서 쌓이는 건 아닐까? 이런 의심을 꼭 해봐야 한다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과정은요,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. 우리는 과연 우리 몸이 수백만 년에 걸쳐서 진화시켜온 이 지방 저장이라는 생존 신호를 다른 어떤 의도치 않은 심각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끌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비만 치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.